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임시회 2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을 각 안건별로 확정하기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여야 합의로 구성되었고 본회의 의견을 거쳐 공식적으로 45일 동안 활동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 향후 활동에 관하여 양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특위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 오늘 이후에 2월 13일 활동 종료 시까지 일정에 관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월 13일까지 약 6주 동안 두 번의 기간보고 3차례 청문회 그리고 현장조사 2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국정조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이 사임하시고 새로 보임하신 김승원 의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새로 사보임하게 된 김승원입니다. 아직도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먼저 임 의원님. 임종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1차 국조특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조특위의 명칭과 목적, 조사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그 결과를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난 1월 3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께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관련해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거기에 공주한 사람은 내란의 공범이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란을 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지금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 일정이나 증인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1차 준비기일에서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수건, 지난 한 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발했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강선현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당 의원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본회의 12.3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에서 기권 또는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내란 동조에 이어서 탄핵 투표 불성리, 국조 부결 시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어떤 한 명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 내란 수괴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위원회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 의원, 박준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임종득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다 의사진행을 들 수 없고요. 먼저 우리 백혜연 의원님. 예. 지금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아죄를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방아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형법적으로 방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방아 행위를 한 것은 그 사측에 그 직원을 자를 징계 권한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안 뺐느냐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그때 변론 2차 기일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인단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이렇게 그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될 그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를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저희가 그 탄핵소추문을 분명히 그 결의문을 올려놓고 그 결의서를 보고 전부 다 표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글자에 대해서 누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마음대로 그걸 고칠 것을 위임을 했습니까?
임의로 이것을 고친 것 자체가 지금 탄핵소추 자체문의 그 합법성이라든지 정당성에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이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수처 수사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수사 저희는 불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그 법안의 원래 취지대로 한다라면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영장도 중앙지법을 피해가지고 서부지법에 신청하고, 어제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불과 하루 남겨놓고 경찰에다가 또 그걸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넘겼다가 그 도로 경찰에서 반발을 해서 체포영장을 도로 돌려받는, 체포영장 집행을 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소하는 그게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법리 검토 능력과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공수처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우리 의원들이 갔던 부분이지, 아니 용해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공당의 의원으로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회의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야당보다는 여당 의원님들한테 기회 발언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양당 간의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사항이고 명칭입니다. 따라서 이걸 뭔가 개정하거나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양당 간사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임종덕 의원님, 용해인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주진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정부는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고 대란 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정보를 주시하죠. 자, 지금 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 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에 놓인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운영의 일정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련하여 기관 보고는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 1월 15일 대통령 비서실 등 10개의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3회에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청문회는 1월 22일, 2차 청문회는 2월 4일, 3차 청문회는 2월 6일로 각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2월 5일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련한 건을 의결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예. 지금 보면 3차하고 4차 화요일, 수요일 14, 15 이렇게 꼭 붙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14일 화요일하고 16일 목요일 정도 하면 하루 좀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하루 쉬고 준비 시간을 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양당 간사들이 다른 상황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현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김성원 간사하고 한명도 의원하고는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양당 간사 간에 다른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합니다. 하는데 저한테 이임해 주시고 위원장한테 이임해 주시고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간 보고 요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정조사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 8개 기관, 1월 15일 10개 기관 이렇게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받고자 하며 구체적인 기관 보고의 일정 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조사와 기관 보고를 요구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기관 보고에 지금 증인으로 187명이 되어 있습니다. 1차에 92명, 2차에 95명.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군인과 경찰들은 지금 상당한 멘붕 의원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이건 이 다음 순서인데? 지금 기관 보고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증인요, 증인. 예, 예. 다음 한 건에 주십시오. 그 시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른 순서는. 지금 오늘 그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기관 보고와 증인 이런 문제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바른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의견 네. 이 하나 빠져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데 기간보고 1차에 그 지구계엄사령부하고 지역계엄사령부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간보고에 이 작사가 지구계엄사령부니까 대표적으로 이 작사의 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지작사 보고를 받든가 대표적인 지구계엄사 정도는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계엄사령부는 54단 같은데 사단 하나를 샘플링해서 거기서 뭘 했는지를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것만 보고를 받으면은 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인데 한 반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네.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그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기록이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주 의원님과 임 의원님 말씀을 내서 논의를 해주시고 저한테 임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가결심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관 증인 대상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당 간사 협의로 먼저 오늘은 다음 주 14일, 15일 양일간 기간보고 출석할 기관 증인에 대해서 의결하고 청문회 출석할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여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네. 예, 저희들이 양당 합의를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좀 늦게 좀 명단을 줄이려고 회의를 하다가 약간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기관 증인에서 뺄 명단이 제외해도 되는 명단이 3번, 23번, 25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84번을 좀 기관 명단에서 빼도 될 것 같고요. 좀 회의를 하면서 방첩사 백부대장 장상주, 정보사령부 대령 오성철, 방첩수 법무실장 윤비나, 54단장 정유수 소장, 2군단장 박구성 중장, 제2해병사단장 최영길 소장, 서울경찰청 경찰수사대 대장 김대성 등 새로운 추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건 마지막 할 때 좀 야당과 협의를 하고 의결을 좀 간사간에 협의를 잠깐 할 수 있도록 뒤로 조금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당 간에 합의한 내용을 제한 부대나 또 인원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또 몇 명은 새로 추가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와 저한테 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지금 이제 당초에 국정조사 대상 기관 이틀 동안에 187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103명이었고,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때는 70명이었었는데 이번에 이틀에 걸쳐갖고 187명의 증인이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증인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한 수는 없고, 만약에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민주당과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던가 해야지 저희가 이것을 같이 합의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청문회와 달리 이 내란 혐의 특위 청문회는 군의 여러 가지 유기적 시스템과 서로 간의 이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청문회하고는 수평적으로는 놓고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새로 첨가되는 부분 또 서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저한테 이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기 의원님. 그래서 양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의 경우는 지휘관이 부재 시에 부지휘관이 부대에 잔류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민홍철 위원님이나 다 이런 내용에 잘 아실 텐데, 증인들을 보면 지휘관과 부지휘관을 동시에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휘관과 부지휘관을 동시에 부르면 틀림없이 한 명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휘관을 부르면 부지휘관은 부대에 잔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육군 참모총장 부르면 차장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모총장 대리도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는데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군은 지휘관과 부서장과 계급이 있습니다. 다른 직제하고 달리 계급이 높다고 해서 지휘관이 아니고 부서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곽 의원님 말씀 안 하셨죠? 네. 예, 곽교택입니다. 그 기관 증인 명단 지금 보면 1차에 지금 85명, 2차에 92명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기관 보고나 국정조사가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물론 국정조사도 중요합니다만은 2차 기관 보고의 기관 증인 명단을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기관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기관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지금 별다른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당시 국무위원,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대검찰청에 보면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차원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장,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넣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던 검찰총장까지 부른다는 것은 이 국정조사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안 맞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 무슨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증인이 괜히 나와가지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증인들이 아닙니다. 국정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 의원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12월 3일 날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직후에 F4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F4라고 합니다. 여기가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1급 기재부 간부회의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쪽지의 내용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포함한 국회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라, 임금까지 다 끊어라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회의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가 내란 직후에, 계엄 직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에 자금줄을 마련하는 회의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의원님들이 오늘 정도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이임을 해주시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네. 지금 그 증인 명단에 보면은 보안상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이 노출되면은 국가안보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통해서 일부를 이제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 일부가 빠졌어요. 그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러 명이 아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익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좀 보호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 의원님, 그렇게 귀중한 소중하고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될 사람들이 국가 내란 혐의에 참여하고 그들이 주동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요구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가결 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류 제출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일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31건의 오늘 의결한 서류 제출을 요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되 위원님들의 국정조사 준비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10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동시에 내일 이후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방식에 의하여 서류 제출 요구가 제출되는 날로부터 즉시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제출 기한은 저희들 이 국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송부일로부터 약 5일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 냈음을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말씀하세요. 네. 지금 검찰청 특수본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일 방금 전 민병덕 의원 말도 있었습니다만
사법수사당국에서는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윤석열이 장관들에게 별도의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하고 지시 이행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한 문건에 최소한 다음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들어봐요. 2.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3.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간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받고 바로 F4 회의, 소위 재무관계 장관 회의 연결됐고 제출에 관련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등 그 자리에 참석한 조태영 포함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지시했던 각종 문건, 지금 검찰청에서 특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12월 3일 저녁 정보사에서 노상원, 문상원, 구삼회, 방정환, 정성우, 김봉규, 오성철 등이 회의할 때 노상원이 배포한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미 경찰에도 갔고 검찰에도 갔다고 하는데 일체 지금 검찰에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도록 추가해 주시고 세 번째 오늘 노상원의 수첩 반드시 추가해서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많은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문서만 갖다가 안 오고 해당 사항은 수사 중이니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국정법에 의거해서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려 같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 가결심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려 같이 청문회 3회 나눠 실시하고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각각 실시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적인 간사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하도록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정조사 청문 실시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가결심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조사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는 2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1월 21일, 2월 5일 각각 실시하고 구체적인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위원님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조사 실시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좀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예, 간단히 해주세요. 예, 현장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합참을 갔다가 방첩사령부를 가고 그 다음에 특전사령부를 가면 그게 하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로도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용산 갔다가 과천 갔다가 그 다음에 정보사 가면은 또 안양 갔다가 거기서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조사는 3회 이상으로 늘려주십시오. 2회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국무회의를 하지도 않은 그곳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실에 모여있다 흩어졌다는데 그 장면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틀은 안 됩니다. 네, 현장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것은 간사 간에 또 여러 소속 의원님들 간의 개별 의원님 간의 의견을 참작해서 아마 2회를 실시한 것 같은데 이 또한 양당 간사가 오늘 그 박선호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과 같은 현장조사 실시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하였으면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국정조사 일정과 대체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비상계획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드립니다.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세부 일정과 또 준비사항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교수단체 간 간사와 또 위원장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네. 너 뭐라고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서 위원 자격이 없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가달라. 조사 방해하러 왔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분명한 입장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은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 여부를 가리려면 세부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위헌성 여부를 선명하게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우리 탄핵 소추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이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1심 당선 무효이 나왔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습니까?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지금 주장을 하면 주장으로서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겁니까? 위원님들 이러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싫든 좋든 일단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많은 그 법리상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8년 전 박근혜 탄핵 소추 시 탄핵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지켜야 될 중대한 책무, 우선 헌법상의 임무에 준수해야 될 헌법상의 원칙, 가치에 위배했느냐의 여부를 헌법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 헌법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그것이 형사법정에서의 내란죄라고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그 8년 전의 사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내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팩스로 받은 이 특전사나 지작사나 이런 데서는 포고령 1호를 파기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팩스로 보냈던 합참에서도 그 문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박선원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당시 부총리로 받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쪽지에는 계엄 이후에 각 주요 장관에게 임무를 하달한 대통령의 명령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압수돼서 아마 수사 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게 수사 서류 일체라는 이유로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일반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수사 서류와는 달리 문서 자체를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이것은 이 불법 계엄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계엄의 그 준비와 계엄의 그 기수 여부, 이게 내란의 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 서류라는 핑계로 이 위원회에 도달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올 수 있게끔. 네,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참조해서 중고 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